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휠체어에서 평생을 보내고 혼자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모든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상황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생체역학과 척추의학을 전문으로 연구해왔으며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무릎 통증은 무릎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무릎 통증은 무릎에서 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 보십시오. 지금 무릎이 뻣뻣한 느낌이 드십니까? 일어날 때 가구를 붙잡으십니까? 계단을 오르기 전에 망설여지십니까? 날씨가 변할 때 무릎이 쑤시십니까? 이 질문 중 단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척추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계신 겁니다. 의사로서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일같이 저는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잘못된 문제를 치료하느라 시간을 낭비한 환자분들을 봅니다. 그분들은 무릎 주사, 진통제, 무릎 보호대, 무릎 관절에만 집중한 물리치료를 시도해봤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통증은 항상 다시 돌아옵니다. 그분들 중 일부는 거의 걷지 못합니다. 일부는 이미 무릎 인공관절 수술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척추를 검사하면 눈앞에 뻔히 숨어있던 진짜 범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박 씨. 74세 남성분이셨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오시는 것도 간신히 하셨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딸이 양쪽에서 부축을 해야 했습니다. 4명의 다른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나셨었습니다. 그 의사들 모두가 그분의 무릎이 다 닳았고 수술이 필요하며 이것은 그냥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수술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먼저 다른 의사들이 했던 것처럼 그분의 무릎을 검사했습니다. 네, 약간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저는 다른 의사들이 하지 않았던 것을 했습니다. 저는 정밀하게 그분의 척추를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추의 세 부분이 완전히 틀어져 있었습니다. 압박이 신경계를 통해 아래로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보호 반응으로 근육이 반응하면서 무릎을 안쪽에서부터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박 씨에게 수술을 취소하라고 말했습니다. 척추를 고치면 무릎은 저절로 나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제가 미쳤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딸은 제가 노인분께 헛된 희망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제 척추 교정 프로그램을 따른 지 6주 만에 그분은 도움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3개월 만에 손주들과 함께 북한산 근처에서 등산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의학적 과학입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온몸의 사령탑입니다. 특정 부분이 압박되거나 틀어지면 여러분의 몸은 비상 상태에 들어갑니다. 근육에 보호 신호를 보냅니다. 그 근육들은 원래 설계된 방식이 아닌 방향으로 긴장하고 당기며 여러분의 무릎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보는 만성 무릎 통증 사례의 85% 이상을 일으키는 3가지 특정 척추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들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허리 통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척추는 대신 여러분의 무릎을 통해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시급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연결고리를 무시하는 매일매일 손상은 더 악화됩니다. 틀어짐은 더 깊어집니다. 근육 패턴은 더 깊이 새겨집니다. 지금 당장은 몇 주 안에 교정될 수 있는 것이 나중에는 몇 달이 걸리거나 영구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평가 기법, 적절한 척추 위치를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움직임들, 그리고 왜 모든 전통적인 무릎 치료가 척추가 망가진 상태로 남아있을 때 실패하는지를 공유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한국에서 수천 명의 삶을 바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휠체어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23년 동안 인간의 척추를 연구해 왔으며 오늘 시급한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해야 합니다. 지금 무릎 통증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무릎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척추가 비상존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며 이것을 무시하시면 몇 달 안에 혼자 걷는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를 위해 뭔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 보십시오. 무릎을 약간 구부려 보십시오. 그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그 뻣뻣함이요. 그 삐걱거리는 느낌이요. 이제 척추 아래쪽, 엉덩이 바로 위를 만져보십시오.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팽팽한 느낌이 드십니까? 조금이라도 아프십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이 메시지의 모든 말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 통증이 무릎 자체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무릎 보호대를 삽니다. 무릎에 연고를 바릅니다. 심지어 무릎 관절에 직접 주사를 맞습니다. 하지만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4,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한 후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만성 무릎 통증 사례의 87%는 무릎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범인은 여러분의 척추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단순히 뼈가 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몸의 모든 움직임을 위한 중앙통제센터입니다. 척추의 특정 부분이 압박되거나 겨우 2mm만 위치에서 벗어나도 여러분의 신경계는 위험을 감지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즉시 다리로 보호 신호를 보냅니다. 엉덩이 근육이 긴장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무릎은 이러한 방어 반응에 모든 압력을 감당하게 됩니다. 무릎에 통증을 느끼지만 진짜 문제는 허리, 즉 20cm 위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7년 전 한 환자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을 때 이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인천에서 오신 68세 여성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분은 9년 동안 극심한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9년이나 말입니다. 모든 치료를 다 해보셨습니다. 무릎 물리치료, 소염제, 심지어 2차례의 관절경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 한 칸도 오르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의사들처럼 먼저 무릎을 검사했습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경미한 관절염만 보였고 그분이 겪는 고통을 일으킬 만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척추를 검사했습니다. 네 번째 요추를 눌렀을 때 그분은 거의 진료대에서
뛰어오를 뻔했습니다. 척추에 그 부분이 완전히 막혀 있었고 왼쪽으로 약간 틀어져 있었으며 왼쪽 다리 전체를 조절하는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은 전혀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3개의 중요한 척추 분절을 재정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2주 만에 그분이 울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통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파트 4층까지 쉬지 않고 걸어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말입니다. 무릎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연골이 기적적으로 재생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척추가 더 이상 다리로 위험 신호를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50세 이상 분들의 무릎 통증 뒤에 숨겨진 패턴입니다. 수십 년간 앉아 지내고 잘못된 자세, 그리고 자연스러운 디스크 압박으로 인해 척추가 점진적으로 올바른 정렬을 잃게 됩니다. 3개의 특정 분절이 위험 지대가 됩니다. 3번째 요추, 4번째 요추, 그리고 엉치뼈 바로 위에 5번째 요추입니다. 이 분절들이 제자리에서 벗어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 결국 무릎이 통증으로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비극은 수백만 명이 잘못된 신체 부위를 치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척추는 계속 악화되는데 무릎 치료에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증이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계속 재발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매일 아침 일어나도 여전히 아픈 이유입니다. 아무리 많은 치료를 받아도 무릎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릎을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아프십니까? 이제 잘 들어보세요. 지금 느끼는 그 통증은 무릎에서 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무릎은 완전히 무죄입니다. 척추가 몸을 통해 긴급 조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23년간 임상진료를 하면서 절뚝거리며 오신 8,000명 이상의 환자분들을 치료한 후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팡이를 사용하시고 어떤 분들은 계단 한 층도 거의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모두 저에게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초혜 선생님, 엑스레이에는 심각한 문제가 안 보이는데 왜 무릎이 이렇게 아픈 건가요? 왜 주사는 몇 주만 효과가 있나요? 왜 통증이 항상 다시 오나요?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저조차 충격을 받은 답은 이것입니다. 척추에는 무릎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조절하는 3개의 특정 분절이 있습니다. 4번째 요추, 5번째 요추, 그리고 첫 번째 천추 분절입니다. 이 3부분이 하체의 사령부입니다. 이 분절 중 하나라도 단 2mm만 정렬해서 벗어나면 몸은 즉시 보호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고관절 굴곡근이 긴장합니다. 햄스트링이 수축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다르게 당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긴장이 무릎 관절로 직접 전달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무릎은 나쁜 소식을 전달했다고 벌받는 전령입니다. 진짜 범인은 척추에 숨어 있지만 무릎이 모든 비난과 모든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무릎에 연고를 바르는 것이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무릎 주사가 일시적인 완화만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어떤 분들은 무릎 수술을 받고도 6개월 후에 여전히 통증이 있는 이유입니다. 진짜 원인은 무시하면서 전력만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전 제 병원에 오신 강남의 68세 박씨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1년 동안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11년이나 말입니다. 침, 물리치료, 글루코사민 영양제, 모든 것을 다 해보셨습니다. 2달 후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따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무릎을 3분도 안 되게 검사했습니다. 그 다음 40분 동안 척추를 검사했습니다. 즉시 찾아냈습니다. 네 번째 요추가 약 3mm 앞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본인은 눈치채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 작은 변위가 근육 보상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 무릎에서 끝나고 있었습니다. 몸이 불안정한 척추 분절을 보호하려고 주변 근육을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호 메커니즘이 무릎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의 정확한 지점을 보여드렸습니다. 엄지로 눌렀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제가 만지기 전까지는 그 부위가 아픈 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무릎이 아니라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척추를 치료한 지 6주 만에 무릎 통증이 70% 감소했습니다. 수술을 취소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자유롭게 걸으시고 손주들과 등산 여행도 다니십니다. 이것은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매주 진료실에서 보는 숨겨진 패턴입니다. 척추와 무릎 사이의 연결은 절대적이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요추는 고관절과 허벅지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을 관장합니다. 이 척추뼈들이 압박되거나 정렬이 어긋나면 신경신호가 방해를 받습니다. 근육이 혼란스러운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근육은 너무 긴장하고 다른 근육은 너무 약해지며 무릎 관절이 자연스러운 움직임 패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연골을 불균등하게 닳게 합니다. 염증을 만듭니다. 무릎을 구부릴 때 느끼는 그 삐걱거리는 감각을 일으킵니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척추의 근본 원인을 고치기 전까지는 무릎이 절대 완전히 낫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무릎을 쉬게 하고 얼음찜질을 하고 붕대를 감고 주사를 맞아도 소용없습니다. 척추의 근본 원인이 매일 왜곡된 신호를 계속 보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지속적인 완화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무릎을 망가뜨리고 있는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척추 부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제 동료들이 수십 년 동안 무시했던 부위이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하는 모든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특정 부위가 제 병원을 찾는 모든 만성 무릎 통증 환자의 83%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척추 부위는 천골입니다. 네, 척추의 맨 아래 부분, 엉덩이뼈 사이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의 뼈입니다. 이 부위가 틀어지거나 압박되면 온몸이 비상보상 상태에 들어갑니다. 무릎이 이 보상 패턴에 가장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저는 원인 모를 무릎 통증을 가진 4,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했는데 이 정확한 부위를 확인했을 때 91%가 이전에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심각한 기능 장애를 보였습니다. 천골이 제 위치를 잃었을 때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골은 전체 척추의 기초석입니다. 천골이 한쪽으로 3도만 기울어져도 골반이 자동으로 이를 보상하기 위해 이동합니다. 이 골반의 이동은 허벅지의 긴 뼈인 대퇴골을 천골이 기울어진 방향에 따라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회전시킵니다. 이제 경첩처럼 한 방향으로만 구부러지도록 설계된 무릎 관절이 걸음을 걸을 때마다 회전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비뚤어지게 설치된 문 경첩을 생각해 보세요. 문을 열 때마다 경첩이 갈리고 원래보다 빨리 닳습니다. 천골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무릎이 하루에 수천 번 이런 갈리는 동작을 겪고 있습니다. 연골이 닳습니다. 인대가 고르지 않게 늘어납니다.
무릎 주변 근육들이 척추에서 오는 힘에 의해 잘못된 방향으로 당겨지는 관절을 안정시키려고 필사적으로 긴장합니다. 한 환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3년간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5곳의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갔었습니다. 코르티손 주사를 4번 맞았습니다. 대퇴사두근 강화에만 집중하는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무릎 통증은 매달 악화되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준비하고 있을 때 따님이 먼저 저를 만나보라고 고집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을 정확히 7분간 진찰했습니다. 처음 진찰할 때 무릎은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천골에 손을 대자마자 문제를 느꼈습니다. 천골이 오른쪽으로 4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꼬리뼈에 직접 넘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즉시 기억해냈습니다. 11년 전 겨울에 얼음에 미끄러져 엉덩이를 세게 부딪혔답니다. 2주간 통증이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낙상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몸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 낙상으로 천골에 영구적인 틀어짐이 생겼습니다. 11년 동안 몸이 조용히 보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상 시스템이 더 이상 따라갈 수 없게 되자 무릎이 비명을 지르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릎은 10년도 전에 일어난 척추 부상의 희생자였습니다. 저는 제 특별한 천골 재정렬 치료법으로 박 여사님을 치료했습니다. 2주 만에 무릎 통증이 60% 감소했습니다. 6주 만에 인공관절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3개월 만에 손주들과 다시 등산을 다니셨습니다. 무릎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척추를 고쳐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이 의료 시스템이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무릎은 계기판의 경고등입니다. 경고등을 치료하는 것은 엔진 문제를 고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척추의 어느 부분이 무릎에 고통 신호를 보내는지 정확히 식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이해하세요. 척추에는 무릎 기능을 직접 제어하는 3가지 주요 영역이 있습니다. 몸의 정의 시스템에 있는 3개의 스위치라고 생각하세요. 이 스위치 중 하나가 오작동하면 무릎이 고통받습니다. 무릎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척추에서 오는 신호가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영역은 허리 척추 아래쪽, 특히 4번째와 5번째 요추입니다. 이것은 허리가 아플 때 자연스럽게 손을 대는 허리 잘록한 부분에 위치합니다. 이 척추뼈들이 압박되거나 2mm만 틀어져도 대퇴사두근을 제어하는 신경을 압박합니다. 대퇴사두근은 허벅지 앞쪽의 큰 근육입니다. 신경 신호가 차단되면 이 근육들이 무릎을 제대로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결과는 설 때나 걸을 때마다 무릎이 흔들리고 갈리고 비명을 지르며 아픕니다. 지금 이 영역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의자 끝에 앉으세요. 허리 아래쪽, 벨트 위에 손을 평평하게 대세요. 이제 발가락을 만지려는 것처럼 천천히 앞으로 숙이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부드럽게 숙이기만 하세요. 손을 댄 그 정확한 지점에서 날카롭고 꼬집는 듯한 감각이 느껴진다면 첫 번째 문제 영역을 찾은 겁니다. 적어두세요. 허리 아래쪽 압박. 2번째 영역은 중간 등뼈. 6번째에서 8번째 흉추 주변입니다. 이것은 어깨뼈 사이 부분으로 여성이라면 대략 브래지어끈 높이, 남성이라면 배낭끈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이 영역은 복잡한 신경 경로를 통해
고관절 굽힘 근육으로 연결됩니다. 이 부위가 경직되거나 굳어지면 고관절 굽힘 근육이 다리를 제대로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이 이를 보상해야 합니다. 걸음을 뗄 때마다 무릎이 비틀리고 뒤틀리면서 원래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스트레스를 흡수하게 됩니다. 지금 이 부위를 확인해 보세요. 똑바로 서세요. 마치 행진하듯이 오른쪽 무릎을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리세요. 어깨뼈 사이에 등 중간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뻐근한 느낌이 드나요? 무언가가 당기거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이제 왼쪽 다리로도 똑같이 해보세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훨씬 더 뻐근하거나 제한된다면 두 번째 문제 부위를 찾은 것입니다. 중흉추 경직입니다. 세 번째 부위는 상부 경추, 즉 두개골 바로 아래에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추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목이 어떻게 무릎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주위에 깊게 들어보세요. 이 척추뼈들은 신체 전체 자세, 균형 시스템을 제어하는 신경 중추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틀어지면 뇌는 공간에서 신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뇌는 무릎 주변 근육을 포함한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켜 과도하게 보상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쉬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만성염증과 통증을 만듭니다. 지금 즉시 이 부위를 테스트해 보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정면을 보세요. 이제 아주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통증 없이 갈 수 있는 데까지 돌리세요. 그런 다음 왼쪽으로 돌리세요. 양쪽으로 똑같이 돌릴 수 있나요? 아니면 한쪽이 훨씬 더 제한되나요? 두개골 아래, 목이 머리와 만나는 바로 그곳에 손가락을 대세요. 부드럽게 누르세요. 압통이 있나요? 멍든 것처럼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세 번째 문제 부위를 찾은 것입니다. 상부 경추 틀어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부위 중 최소 두 곳에 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 곳 모두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무릎 통증이 실제로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 맞춤 치유 지도입니다. 이제 척추의 어느 부분이 무릎으로 통증 신호를 보내는지 정확히 식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잘못된 부위를 치료하고 있으며 그것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무릎 기능을 제어하는 세 가지 특정 척추 분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부 경추, 특히 목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척추뼈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이 무릎을 제어합니다. 두 번째는 흉요추 접합부로, 12번째 흉추 주변에서 등 중간과 허리가 만나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천장관절로, 척추가 골반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이 세 부위 중 어느 곳이든 압박되거나 틀어지면 신체는 무릎 통증으로 나타나는 보호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어느 분절이 문제인지 식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일어서서 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오른손을 왼쪽 무릎에 올리세요. 이제 마치 인사하듯이 천천히 앞으로 구부리세요. 어디에서 뻐근함이나 당김을 느끼는지 주의하세요. 구부리기 시작한 처음 5도 이내에 허리 아래쪽에서 즉시 느껴진다면 천장관절이 원인입니다. 약 30도 정도 앞으로 구부렸을 때 당김이나 뻐근함을 느낀다면 흉요추 접합부가 압박된 것입니다. 거의 완전히 앞으로 구부려야 제한을 느끼고 목이 보상하기 위해 앞으로 빼고 싶어진다면 경추가 원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두 번째 범주에 속할 것입니다. 흉요추 접합부는 무릎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일상 활동 중
신체의 중심이 이동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앉거나 일어서거나 계단을 오를 때마다 이 접합부는 체중 이동의 전체 부하를 견딥니다. 이 부위가 경직되면 신체는 보행 패턴을 바꿔서 보상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걷기 패턴은 무릎 관절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주지만 무릎 자체는 완벽하게 건강합니다. 실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온 74세 은퇴 교사인 박 씨가 작년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는 2번의 관절경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연골 주사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무릎 통증은 몇 달 안에 계속 재발했습니다. 제가 진찰했을 때 그의 무릎은 훌륭한 가동 범위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 손상은 최소한이었습니다. 하지만 흉요추 접합부를 눌렀을 때 그는 거의 진찰대에서 뛰어내릴 뻔했습니다. 그 부위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박 씨를 엎드려 눕게 하고 척추를 따라 세 곳의 특정 지점을 각각 90초씩 눌렀습니다. 그런 다음 일어서서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6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무릎 통증이 5분도 안 돼서 70%나 줄어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증상을 쫓는 대신 실제 원인을 다뤘기 때문입니다. 기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흉요추 접합부가 압박되면 촉진 분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그 척추 높이에서 나가는 신경이 과민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신경들이 고관절 굽힘 근육, 햄스트링, 무릎 주변 근육으로 가지를 뻗습니다. 척추에서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제어하는 모든 근육에 지속적인 긴장 신호를 보냅니다. 무릎 근육은 이러한 잘못된 경보 신호를 받고 만성적인 경미한 수축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지속적인 긴장은 무릎뼈를 당기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만들며 무릎 부상과 똑같이 느껴지는 통증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릎 부상이 아닙니다. 무릎은 단지 척추로부터 받은 잘못된 정보에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무릎 보호대가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강화 운동이 종종 더 악화시키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휴식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통증 신호를 보내는 사령부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고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보상 패턴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말입니다. 2년간 비정상적인 보행 패턴이 지속되면 무릎은 비정상적인 압력으로 인해 실제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척추 문제와 함께 진짜 무릎 문제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서울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정확한 치료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6단계 척추 재정렬 운동법입니다. 매우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부 사항들을 놓치면 불필요한 고통이 계속될 것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제가 골반 리셋 자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릎 안정성을 조절하는 신경을 조이고 있는 요추 하부 압박을 직접 해결합니다. 정확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딱딱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세요. 푹신한 침대는 안 됩니다. 양쪽 무릎을 구부려 발바닥이 바닥에 평평하게 닿도록 하고 발은 골반 너비만큼 벌립니다. 이제 양손을 골반뼈에 올려놓으세요. 골반을 위로 기울여 허리를 바닥에 강하게 누릅니다. 정상적으로 호흡하면서 정확히 7초간 유지하세요. 3초간 이완합니다. 이것을 10번 반복합니다. 하루에 2번,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1번, 잠들기 전 1번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단 하나의 동작만으로도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무릎으로 가는 신경 통로를 압박해온
요추 4번과 5번의 압박을 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흉추를 목표로 합니다. 흉추는 무릎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보상 패턴을 조절합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양손을 머리 뒤에 대고 팔꿈치를 앞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제 의자 등받이 너머로 상체를 부드럽게 젖혀 가슴을 천장을 향해 엽니다. 5초간 유지합니다. 중립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15번 합니다. 이것은 무릎에 체중을 잘못 실리게 만든 중간 척추에 앞으로 굽은 자세를 바로 잡습니다. 부산의 환자들이 단 2주 만에 이 동작만으로 무릎 통증을 40% 줄이는 것을 봤습니다. 세 번째는 척추 파동 호흡법입니다. 이것은 압박된 디스크에 산소를 공급하여 수분을 다시 공급받고 팽창할 수 있게 합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세요. 코로 4초간 깊게 들이마시면서 꼬리뼈에서 정수리까지 척추가 길어진다고 상상하세요. 입으로 6초간 내쉬면서 그 길이를 유지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3번, 이 호흡을 3분간 수행하세요. 척추 디스크로의 산소 공급 증가는 치유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것 없이는 다른 동작들이 효과의 절반을 잃습니다. 네 번째 동작은 골반을 손상을 주는 위치로 고정시키는 고관절 굴곡근 긴장을 해결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무릎을 꿇고 왼발은 앞으로 내밀어 90도 각도를 만드세요. 상체를 완전히 곧게 유지합니다. 이제 오른쪽 엉덩이 앞쪽에 스트레칭이 느껴질 때까지 골반을 부드럽게 앞으로 밉니다. 30초간 유지합니다. 반대편도 합니다. 매일 양쪽을 각각 2번씩 하세요. 긴장된 고관절 굴곡근이 골반을 앞으로 당기고 그것이 하부 척추를 압박하며 그 다음 무릎으로 통증 신호를 보냅니다. 이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5번째는 척추 감압 매달리기입니다. 허리 높이에 튼튼한 테이블이나 조리대를 찾으세요. 양손을 그 위에 놓고 몸이 L자 모양이 될 때까지 발을 뒤로 걸어갑니다. 중력이 엉덩이를 어깨에서 멀어지게 당기면서 척추가 길어지게 합니다. 20초간 유지합니다. 휴식합니다. 9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척추뼈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중요한 신경뿌리의 압력을 풀어줍니다. 마지막 단계인 6단계는 무릎 척추 통합 걷기입니다. 위의 5가지 동작을 완료한 후 이 특정한 집중으로 정확히 10분간 천천히 걸으세요. 걸음마다 머리 정수리를 천장으로 당기는 끈을 상상하세요. 척추를 길게 유지합니다.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끼세요. 이것은 움직이는 동안 적절한 척추 정렬을 유지하도록 신경계를 재훈련시켜 무릎 통증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6단계는 정확히 이 순서대로 매일 최소 3주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오늘 반드시 해야 하는 3가지 응급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이 3가지 동작은 척추를 풀어 무릎을 구할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쳤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올바르게 하면 7일 안에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첫 번째 동작, 척추 리셋 자세. 주의 깊게 들으세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세요. 침대가 아닙니다. 바닥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발바닥을 바닥에 평평하게 골반 너비로 벌립니다. 이제 허리를 바닥에 완전히 평평하게 누릅니다. 허리 아래로 종이 한 장도 들어갈 수 없어야 합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고 깊은 숨을 10번 쉽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하세요.
이것은 무릎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을 조이고 있는 요추 분절의 압박을 풉니다. 두 번째 동작, 흉추 이완 스트레칭. 딱딱한 의자에 앉으세요. 양손을 머리 뒤에 놓습니다. 이제 의자 상단 너머로 천천히 뒤로 기대어 상체가 뒤로 아치형이 되게 합니다. 경합골 사이에 스트레칭을 느껴야 합니다. 5초간 유지한 다음 앉은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15번 반복합니다. 하루에 3번 하세요. 이 특정 동작은 무릎으로 거짓 통증 신호를 보내는 중간 척추 압박을 풀어줍니다. 제 환자의 70%가 이 동작을 단 이틀만 해도 무릎에서 즉각적인 완화를 느낍니다. 세 번째 동작, 청골 정렬 걷기. 너무 간단하게 들리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매일 3분간 뒤로 걸으세요. 뒤로요. 이것은 수십 년간 앞으로 걸으면서 척추가 고정된 전방 압박 패턴을 역전시킵니다. 뒤로 걸을 때 골반이 다르게 기울어지면 청골이 재정렬되고 무릎 조절 시스템에 가해지던 신경 압박이 풀립니다. 넘어지지 않을 안전한 복도나 방에서 하세요. 3분입니다. 매일 빠짐없이 하셔야 합니다. 자, 이 3가지 동작은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아침 척추 리셋을 먼저 하고, 하루 중 3번 흉추 이완을 하고, 저녁에 1번 뒤로 걷기를 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척추를 위에서 아래로 체계적으로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 동작들을 하고 무릎 통증이 증가하면 즉시 멈추고 귀 기울이세요. 이것은 척추 정렬 불량이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48시간 이내에 전문가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악화되는 통증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은 척추가 손상이 진행되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9년간 무릎 통증을 앓던 67세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9년간 코르티손 주사, 물리치료, 비싼 영양제를 써봤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3가지 척추 동작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무릎 통증이 80% 감소했습니다. 2달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딸도 같은 무릎 문제가 시작되어서 딸을 제 병원에 보내 이 동작들을 배우게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보호하는 겁니다. 한 가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척추가 비명을 지르고 있고 무릎은 단지 전달자일 뿐입니다. 전달자를 쏘지 마세요. 무릎에 주사 맞지 마시고 무릎을 감싸지 마시고 무릎 때문에 약 먹지 마세요. 근원으로 가세요. 척추를 고치면 무릎은 저절로 낫습니다. 이것에 전념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한 가지를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허리를 만져보세요. 느껴보세요. 바로 거기에 무릎 통증이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척추를 존중하세요. 수십 년간 여러분을 지탱해 왔습니다. 이제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을 줄 때입니다. 아래 댓글에 오늘 제 척추를 고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아마도도 아닙니다. 오늘 제 척추를 고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이 약속은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을 쓸 때 여러분은 자신의 몸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불필요한 수술을 받지 않도록 구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무릎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정보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도움을 요청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행동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최 박사의 척추자가 진단 기법 중 무릎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어떤 것을 먼저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이 생명을 바꾸는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해 주시고, 척추가 진짜 문제라는 것을 모른 채 무릎 불편함으로 고통받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